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우유 즐겨 드시나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우유 급식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흰 우유를 못 먹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먹기 싫어서 남기거나 선생님 몰래 버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우유 이외에도 먹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급식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유 급식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냉장고에는 대부분 우유가 들어있을 텐데요. 혹시 우유를 냉장고 문 쪽 선반에 넣어 두시지는 않으신가요? 우유는 신선식품이기 때문에요. 보관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칫 잘못 보관했다가는요, 세균이 번식하여서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유의 살균법과 냉장고에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요, 신선함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는 생산부터 납품까지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유의 경우에는 착유하는 과정에서부터 균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유를 하고 나서는요, 반드시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살균 과정은요, 총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저온 살균, 고온 살균, 초고온 살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선함을 강조하기 위해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우리 인체에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만 살균을 하는 것을 저온 살균이라고 하고요. 상업적 살균이라고도 합니다. 저온 살균이라고 하는 것은 63도에서 약 30분 정도 천천히 살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인 미생물이 제거된 상태이지만, 저온에서 살균을 하다 보니까요, 일부 내열성 미생물이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도 저온 살균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유의 신선함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우유는요,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요, 열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나서 우유 고유의 풍미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우유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요, 저온 살균한 우유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고온 살균인데요. 약 75도에서 20초 정도 살균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저온 살균 우유보다는요, 안전성과 저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온 살균에 비해서 영양 손실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오히려 우유 속의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요, 좀 더 구수하고 단맛을 내고 락토즈가 증가하면서 약간의 단맛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초고온 순간 살균법인데요. 125도에서 138도 정도에서요, 2초에서 3초 정도 순간적으로 살균하는 방법입니다. 시중에서 시판되는 대부분의 우유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요즘은 저온 살균 우유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살균법을 사용했는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몫인 것이죠. 멸균 우유의 경우에는요, 135도에서 150도 정도에서요, 약 3초에서 5초간 가열하는 초고온 순간 멸균법을 이용하는데요. 우유 속에 균이 전혀 없고요, 멸균팩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유의 유통기한이 1년이 넘게 보관해도 보관상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도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 되는 것이죠. 다만 신선한 맛은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주로 가공식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제과 제빵이라든지 커피 전문점의 음료수 제조 시에 사용되고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데도 많이 사용됩니다.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길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우유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신선 우유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제조일자로부터 7일에서 14일 정도이고요. 개봉한 상태라면 냉장 보관은 필수이고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소비기한이 있는데요. 우유의 경우 개봉하지 않는 상태에서 5도씨 이하 냉장 보관을 하는 경우라면요, 제조일로부터 45일까지도 문제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관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드셔도 되지만 이것도 가능하면요,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겠죠. 냉장고 위치마다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냉장고 속의 온도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곳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냉장고 중간 선반이나 아래 선반이 비교적 낮은 온도를 잘 보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문 쪽은요, 냉장고를 여닫는 과정에서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안쪽보다는 온도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도가 중요한 우유를 보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죠. 유럽의 유명 가전제품사인 베코 UK의 제품관리 책임자인 살라수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보관하는 냉장고 문쪽 선반은 냉장고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유는 온도가 더 일정하게 유지되는 중간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냉장고 정리가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식품 보관 기간이나 가게 예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요, 냉장고를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관리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전 연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냉장고의 음식의 20에서 많게는 50%의 음식이 버려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냉장고가 무슨 보물 창고로 생각하시는지 무엇이든지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되어서 결국 냉장고에 음식을 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보통은요, 설 명절 전에 한 번, 추석 명절 전에 또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 냉장고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먹지도 않고 음식을 버리면서요, 다시 그 자리에 음식으로 채워 넣는다는 것이죠. 특히 냉동실은 더 심해서요,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모르는 음식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살라순 씨의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우유 보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요, 우유의 신선한 보관을 위해서라도 냉장고는 적절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유는 안쪽, 중간쯤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멸균 우유의 경우에는요, 개봉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냥 실온에 보관하셔도 무관합니다만, 개봉한 후라면요, 일반 우유처럼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하고요, 최대한 빨리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멸균 우유라고 해도요, 개봉이 되면 오염이 되기가 쉽고요, 부패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죠. 요구르트 보관도 알려드리자면요, 요구르트는 우유에 유산균을 넣고 발효시킨 유제품을 이야기하는데요, 우유와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만 합니다. 낮게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요, 개봉하자마자 모두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섭취할 때 덜어먹는 대용량 제품의 경우에는요, 제품에 침이 들어가지 않도록 3스푼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잘 보관을 한다고 해도요, 개봉한 제품은 가능하면 빠르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직접 요구르트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보관 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시판 제품과 달리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깨끗한 주방이라고 해도요, 식품 공장보다는 위생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미생물 발효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유리나 사기 그릇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금속 재질의 것은 스테인리스 기구를 사용하시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금속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무 그릇이나 나무 숟가락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쓰시는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수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무의 경우에는요, 틈이 많아서 그곳에 많은 균이나 세제 찌꺼기들이 끼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생상 더 안 좋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유 보관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우유 보관에 신경 쓰지 않으시면요, 식중독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